네,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다가 구금됐던 그리고 이제 뭐 한국에 돌아갔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지금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뭐 흥미롭다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네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구금됐던 근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매일 일기를 그 안에서 썼는데요. 이 근로자 A씨로 밝혀진 그는 소위 구금 일기 라는 그 형식으로 참혹했던 당시 환경과 또 인권 침해 상황을 고스란히 적었습니다. 기록을 한 거죠. A씨는 본인은 합법적인 B1 비자로 입국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구금 생활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엄연한 불법 구금이죠, 이거는. B1 비자로 왔으면 미국에서 뭐 미팅도 할 수 있고 일반적인 사업상의 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불법 구금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도 한마디도 항의도 하지 못하고 구금 생활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동안의 그 사정을 구금 일기라는 형식으로 기록에 남겼습니다. 구금 시설에서는 구금자들에게 종이와 펜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금됐던 한국인 직원 가운데 이 사람은 서류에 서명을 하는 그런 과정을 이용해서 몰래 종이와 펜을 이제 자기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상황과 7일간의 내용을 기록한 소위 구금 일기라는 것을 쓴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한국에서 어제 공개됐는데요. 자, 이 시간에 그 한국인 직원 A씨로만 알려진 그가 쓴 구금 일기를 제가 대신 그대로 가감 없이 그대로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금 일기 시작합니다. 이민단속국 아이스가 4일 아침 10시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다짜고짜 몸수색을 했다. 오후 1시 20분 외국인 체포영장 관련 서류를 나눠주며 빈 칸을 채우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서류에 대한 설명도 또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 고지도 전혀 없었다. 고압적인 분위기 탓에 그 서류를 꼼꼼히 해석해 가면서 작성할 분위기도 아니었다. 심지어 일부 한국인들은 이 서류를 작성하면 풀려나는 줄 알고 서둘러서 작성해 제출하기도 했다. 서류 제출 후에 손목에는 빨간 팔찌를 채웠다. 이후 아이스 요원들은 서류를 제출한 근로자들의 짐을 뺏기 시작했다. 양파 그늘과 그물, 양파를 담는 그물같이 생긴 그런 가방에 휴대전화 등 모든 짐을 넣으라고 강요했다. 심각한 분위기를 눈치챈 나는 짐 가방 사이에 있던 휴대전화를 몰래 잠시 켠 뒤에 가족과 회사에 급히 연락을 했다. 텍스트로 메시지로 나는 당분간 연락이 안 될 것 같다 라는 짧은 메시지를 급히 보내고 전화를 다시 껐다. 나는 9시간 넘게 대기하다가 손목에 케이블 타이가 바짝 채워진 채로 호송차에 탑승했다. 먼저 이송된 사람들은 쇠사슬로 허리, 다리, 손목까지 채워진 채 질질 끌려가듯 이동했다. 호송차 내부에는 변기가 있었는데 찌린내가 진동했다. 에어컨도 버스에서 켜주지 않아서 몇 시간을 달리는 동안 찜통에 있는 듯한 고통에 시달렸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우리들은 구금 초반에는 72인실, 즉 한 방에 커다란 방 하나에 무려 70명 넘게 한꺼번에 수용됐다. 1번부터 5번 방까지 있었다. 대형 방 안에는 지저분한 2층 침대가 끝없이 놓여져 있었고 함께 공용으로 쓰는 변기 4개, 소변기 2개가 딸랑 있었다. 시계도 없고 바깥도 볼 수가 없었다. 침대 매트에는 곰팡이가 펴 있었다. 발 디딜 틈 없는 공간에서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았다. 변기 옆에는 겨우 하체를 덮는 천만 있었다. 나는 가급적 생리 현상을 참으면서 버텼다. 나는 기본적인 생필품, 심지어 수건도 첫날에는 지급받지도 못했는데 옆자리에 지인이 수건을 하나 주어서 수건을 덮고 잠이 들었다. 임시공간은 새벽에 너무 추워서 우리들은 수건을 몸에 뚫뚫 두르고 떨면서 웅크리고 잠을 잤다. 일부는 전자레인지에 수건을 돌려서 몸을 녹였다. 제공된 물에서는 냄새가 심하게 났다. 다음날 겨우 치약, 칫솔, 담요가 제공됐다. 그렇게 불안하고 열악한 상황을 견디면서 구금 4일차가 되었다. 그런데 그날 밤 11시 요원들은 그제서야 정식 입소 절차다라면서 우리들을 죄수복으로 옷을 갈아입히고 키, 몸무게, 혈압 등 메디컬 체크를 했다. 4일간 구금되어 있었는데 이제 와서 정식 입소 절차는 또 뭐고 메디컬 체크는 또 뭔지 너무 기가 막혔다.
다음날 새벽 3시쯤 나는 2인 1실 방을 배정받았다. 해당 건물은 방이 50개가 있었고 방에는 변기와 2층 침대가 있었다. 입소 절차가 끝난 사람들은 2인 1실 방을 배정받았다. 구금자들이 너무 많아서 관련 절차가 늦어진 경우에는 72인실에 계속 머물렀던 사람들도 있었다. 400명 넘게 잡아 가두기만 했지 그들을 제대로 처리할 행정적, 물리적 준비는 전혀 안 되어 있었다. 펜과 종이는 사실 제공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구금 4일차 서류 작성을 하던 때 몰래 종이와 펜을 챙겨서 구금 일지를 적기 시작했다. 기록하지 못한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일들은 내 기억을 최대한 끄집어내서 뒤늦게라도 기록을 시작했다. 다음 날 총영사관 및 외교부 직원 4명이 찾아와서 우리들을 만났다. 총영사관 측에서는 일단은 집에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일단 사인하라고 하는 것에는 무조건 사인을 하세요. 라고 말했다. 또 분쟁이 생기면 최소 4개월에서 수년간 구금 상태를 벗어날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라고 총영사관 측에서는 우리한테 수차례 강조했다. 다음 날도 외교부 직원들이 또 왔다. 나는 B1 비자로 들어온 게 왜 불법인지에 대해서 파악이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났다. 외교부 직원들은 자진 출국 서류에 사인을 한 후에 우리를 무조건 한국으로 보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느껴져서 어이가 없고 화가 났다. 그 뒤로는 별다른 정보 없이 대기가 이어졌다. 해서 나는 합법적으로 와 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항의도 한마디 못한 채 그렇게 구금 생활을 했다. 언제 나갈지 말도 없고 예정보다 석방이 미루어지면서 우리들의 신경은 한껏 곤두섰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10일 저녁 우리들은 다음 날 즉 11일 석방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고 다음 날인 11일 새벽 1시 우리들은 애틀란타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를 탈 수 있었다. 버스를 타고 지역 갔던 구금 시설을 이제 떠나기 시작했다. 석방돼서 공항으로 가는 버스는 처음 타고 온 버스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환경이 좀 더 나은 버스였다. 하지만 우리는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도 언제 또 무슨 변덕스러운 일이 생길지 몰라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도 없었다. 공항에 도착하니 우리를 기다리는 대한항공 비행기가 보였고 우리는 비행기에 올라타자 비로소 안도했다. 비행기가 애틀란타 공항을 이륙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환호성을 질렀다. 네, 이 7일간의 구금 일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조지아주 이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다가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가 지난 12일 한국 날짜로 12일 한국에 귀국한 이 한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는 한 달간의 그 유급 휴가와 심리 상담 이런 의료 비용 지원 이런 걸 쭉 받는다라고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LG 엔솔이라고 하는 회사 그리고 현대차 이 두 회사가 같이 이제 합작으로 만들고 있던 배터리 공장이었기 때문에 이 두 회사가 같이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자,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은 귀국한 자사 노동자와 협력사 직원 200여 명 모두에게 추석 연휴가 끝날 때까지 한 달 동안 유급 휴가를 지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을 섭외를 해서 이게 지역이 많잖아요. 뭐 경상도에 부산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대구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뭐 광주가 집인 사람도 있고 서울이 집인 사람도 있고 뭐 심지어는 뭐 제주도가 집인 사람도 있을 터이니 서울에 있는 어떤 병원 하나만 딱 찍어갖고 여기 가서 치료받으세요 하면은 이들이 너무 힘드니까 각 지역별로 이제 의료기관을 다 섭외해서 가장 가까운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받으십시오라고 섭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주 동안 건강검진과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등을 전액 지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진과 상담을 한 과정에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 추가 검사에도 모든 비용을 회사가 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청업체도 있습니다. 그 하청업체 직원 66명도 있는데요. 그들도 그 구금됐던 그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전액 지원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심리치료 지원까지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심리치료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왜냐하면 이들 중에 상당수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버젓이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헬기 뜨고 경찰차 오고 생전 보지도 못한 막 아이스 요원 국토안보부 요원 거기다가 무슨 뭐
불법 약물 단속국까지도 막 떴다고 그러죠. 그래서 막 와갖고 윽박 지르고 또 막 수갑 채우고 족쇄 채우고 그러고 끌고 갔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7일 동안 있다가 이제 돌아갔으니 트라우마가 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건강검진도 하지만 심리치료, 이 트라우마 치료도 아주 전폭적으로 회사에서 지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LG 측은 유급 휴가와 건강검진 그리고 심리상담까지 모두 마무리가 다 된 뒤에 이제 미국 건설 현장으로 다시 복귀를 원하는 직원에 한해서만 다시 파견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아서는 누가 다시 미국으로 간다고 할지 모르겠다. 아마도 다시 미국으로 가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다라고 LG 측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점이 지금부터 발생할 문제입니다. 이건 뭐 한국도 문제입니다만은 미국도 이 문제 때문에 아주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한국인 직원들 한국 보내지 말고 잔류하게 하면 어때? 그랬었잖아요. 이제 비행기 타고 돌아가기 직전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루 더 묵었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10일 날 플랜하려고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고급 숙련된 기술자들이라며.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가 다 비자 해결해 줄 테니까 가지 말고 여기 남아서 우리 미국 노동자들 좀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라고 하면 안 될까? 한번 알아봐. 그거 알아보고 하는 과정 때문에 하루가 더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하루 동안에 이제 그런 의견도 물어보고 회사 측에 물어보고 또 427명 직원들한테 다 일일이 물어보고 하는 과정에 하루가 더 걸렸는데 모두가 100% 아니 난 갈 거예요. 다. 한 명 빼고 다 간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이제 다 돌아갔습니다. 아마 그 직원들은 몰라 다른 직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구금됐다 돌아간 그 직원들은 다시 미국으로 복귀한다고 안 할 것이다라는 게 뭐 지배적인 예상입니다. 우리. 자, 지금 한국 정부가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춰주는 조건으로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사인은 안 했습니다. 이제 구두 합의는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미국의 한 경제학자가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내느니 그거 내지 말고 그냥 관세 무는 게 훨씬 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의 선임학자인 딘 베이커 박사는 한국이 미국과 큰 틀에서 타결한 그 무역 합의가 좋은 합의 같지 않다라면서,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합의 같지가 않다라면서 그런 글을 자신들의 그 연구센터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올렸습니다. 뭐 전 세계 사람들 누구든 마음대로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려버린 겁니다. 자, 그 홈페이지 그래서 이 베이커 박사는 한국이 1년에 미국에 수출하는 액수가 약 125억 달러인데 왜 그 125억 달러의 수출을 지키고자 미국에 3,500억 달러를 주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미 수출 감소로, 그러니까 이제 3,500억 달러를 안 내면 관세를 지금 15%로 낮춰주겠다는 걸 안 낮춰주고 25%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그래서 25% 관세 매길려면 매겨라. 그러면 이제 수출하는 업체들이 피해를 보겠죠. 그럼 그 피해를 본 액수만큼 한국 정부가 지원을 해줘도 3,500달러보다 훨씬 더 적게 들을 것이다, 돈이. 왜 미국에다 3,500억 달러 내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500억 달러의 20분의 1 정도만 한국 정부가 그 예산을 책정해도 그 돈으로 그 관세를 두드러 맞아서 손해를 보는 그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주고도 남을 것이다. 그러니 3,500억 달러 내지 말고 그냥 관세 두드러 맞아라. 그리고 두드러 맞아서 손해본 기업체 한국 정부가 3,500억 달러 낼 걸 안 내고 세이브한 걸 그들은 지원해줘도 아마 20분의 1도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수학과 산수적이죠. 숫자만 갖고 얘기하는 거지. 그 후로 인한 어떤 후차적인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아니지만 여하튼 아주 흥미로운 그 단순 논리긴 합니다만 흥미로운 그런 얘기를 미국 경제연구학자가 한국 그 정부의 입장으로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한국에서 이게 크게 화제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자, 한국에서는요, 진정한 박물관이다. 이런 말 하기도 하고, 박물관의 박물관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그 컬렉션이 있습니다. 그 아주 전 세계에 귀중한 그런 예술 작품들을 많이 모아놨는데 그래서 소위 이건희 컬렉션이라고 해요. 그 이건희 컬렉션이 오히려 한국에 있는 국립박물관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더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진정한 박물관은 이건희 컬렉션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자, 그 이건희 컬렉션이요. 미국에서 전시회를 합니다. 워싱턴 DC 쪽에 계신 분들은 좋겠습니다. 워싱턴 DC나 뉴욕이나 뭐 버지니아나 이쪽에 계신 분들은 한번 가보세요. 11월 8일 날 개막하거든요. 스미소니언 그 박물관, 스미소니언 그 국립 아시아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11월 8일부터 한국의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이건희 컬렉션 그 전시회가 있습니다. 자, 이건희 컬렉션의 첫 전시회가 바로 이 스미소니언 국립 아시아 박물관에서 합니다. 스미소니언 국립 아시아 박물관은 아시아 미술관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스미소니언 국립 아시아 미술관은 1923년 미국 정치의 상징인 이 내셔널몰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설립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102년이나 됐죠.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찰스 랭 프리어라는 그 재벌 기업가의 대규모 기증으로 시작된 박물관입니다. 개인 그 재벌 기업가가 오랫동안 컬렉션 한 것을 국가에 기증하면서 소위 공적 자산으로 탈바꿈한 그런 박물관인데요. 이게 이제 이건희 컬렉션과 스토리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건희 컬렉션의 전시회가 바로 그곳에서 열린다라는 어떤 그 스토리,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습니다. 자, 전시회 11월 8일 개막하니까 가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950년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남성 4중창단 자니 브라더스를 기억하십니까? 자니 브라더스 하면은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들어는 봤는데 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그 사람들이 무슨 노래 불렀지? 뭐 이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자니 브라더스의 멤버 진성만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의 또 이름은 더 기억 많이 못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거 얘기하시면 아마 다 기억하시고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빨간 마후라는 하늘의 사나이 노래 기억하시죠? 네, 노래 제목 빨간 마우라. 이 빨간 마우라를 부른 게 이제 자니 브라더스라는 남성 4중창단이잖아요. 빨간 마우라는 다 아시죠? 네. 빨간 마우라를 부른 자니 브라더스의 멤버 진성만 씨가 LA에서 어제 별세하셨다라는 소식을 끝소식으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향년 85세입니다. 진성만 씨는 어제 LA에서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요. 1940년 전북 익산에서 3남 1녀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난 고인은 21살 때인 1961년 예그린 악단의 합창단원으로 음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예그린 악단 그 해체 이후에는 동아방송 1기로 성우 활동을 하면서 이제 방송계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배우 삼이자 씨 그리고 김무생 씨 등이 그의 동기입니다. 1963년에 진성만 씨는 자니 브라더스라는 남성 4중창단을 결성해서 그의 동화방송 콩쿠르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듬해인 1964년 신상옥 감독의 영화 빨간 마우라라는 영화에 삽입된 동명의 같은 곡 이름 빨간 마우라. 그러니까 영화 제목도 빨간 마우라. 그 영화에 삽입된 노래도 빨간 마우라입니다. 그 노래가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톱스타로 부상했습니다. 이후 고인은 LA로 이민 와서 이제 조용한 삶을 살았는데요. 진성만 씨의 어제 돌아가신 진성만 씨의 부인은 또 누구냐? 영화배우 김지미 씨의 친여동생입니다. 네, 이름은 김지애 씨인데 김지미 영화배우의 친동생 김지애 씨가 이 진성만 씨의 부인입니다. 혹시 빨간 마우라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끝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스트레스 없는 하루,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